불쌍하다. 어떻게 장애인도 안 키우고 비장애인들만 키우고 어떻게 너무 힘들지 않아?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비장애인들만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온유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밖에 없으니까. 그럼 너랑 나랑 평생 그리면서 살자.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아TV 미아입니다. 이라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엄마 아빠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또 그중에 한 아이는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서도 40대 예술가의 커리어를 시작하셔서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김은혜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네요, 벌써부터.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꽃과 색으로 삶을 그리는 작가 그레이스킴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는 편하게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 들어보고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큰아이가 그 라이브 방송을 좋아하는 온유죠. 네, 온유에겐 특별함이 있죠.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은 온유가 되게 발달이 좀 늦은 아이잖아요. 지금도 인지는 이제 기본 인지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말도 되게 늦게 시작했고, 온유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이렇게 사회 인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온유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올해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훌륭하다. 그래서 온유가 이게 라이브 방송을 너무 즐거워하는 게 저 또한 되게 기쁘고 되게 좋은 시대에 잘 태어났죠. 그런데 온유가 처음에 뭔가 다른 아이다라는 걸 아셨을 때 맞아요. 그때 이야기도 여쭤봐도 될까요? 색소실조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온유가. 태어나자마자 알았고요. 이제 발달이 늦으니까 그때 이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뇌성마비가 된 아이예요. 그거를 알았을 때 또 다른 이제 저한테 슬픔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파. 그것만으로도 좀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두 아들의 엄마이시잖아요.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닥치면 다 합니다, 누구나. 닥치면 다 하나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저는 경험자고 저는 진짜 그 안에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농담이 뭐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비장애인, 장애인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내가 비장애인들만 키우는 아이의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불쌍하다. 어떻게 장애인도 안 키우고 비장애인들만 키우고 어떻게 너무 힘들지 않아?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집에 장애인 하나쯤 있어야 이게 마음이 그렇거든요. 비장애인들만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온유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우리 왜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자꾸 커지죠. 변질되죠. 네. 100점 왜 안 맞아, 온이. 맞아. 두 개는 왜 남들 다 틀렸니? 잘하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엄마인데 온유한테만 그러고 리안이 씨한테는 넌 공부해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꾸 내가 할 수 없지만 또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랬을 때 내 자신을 계속 이건 아니지.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것들이 돼요. 온유 같은 경우는 그 특수학교를 계속 나왔고요. 어린이집도 특수 어린이 전담, 네,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다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장애학 특수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요. 리안이 시안이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온유는 한국 교육이긴 하지만 일반 교육을 다 안 한 아이들이에요. 벗어나 있어요. 그래도 꼭 국제학교로 나와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또 교육을 이렇게 시키시기도 하고 또 삶의 철학이 또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졌을 때 또 누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누나를 바라보는 시간,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형제가 장애가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냥 감당할 건 감당해 라는 마인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온유를 만나기 전에는 힘든 인생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몰랐고, 그리고 알았어도 그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이죠. 그치, 대부분이 네. 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내가 겪었다?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왜 불행해야 되는데? 왜 나만? 막 그거에서 굉장히 깊게 힘들고 빠져나오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일에 매몰되잖아요. 늪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서 다시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헤어나오신 그 비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계기로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딱 하나의 계기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계속 노력을 했죠. 어쨌든 이겨내기가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게 왔었고 이제 공황 장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거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그것들을 좀 벗겨 나갔어요.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삶이 되게 똑똑하다고, 삶이 순서를 만들어준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뭔가를 노력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게 삶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커요. 전 지금 저만 키워요. 근데 이게 제가 애써서 된 게 아니라 세월이 순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저 지금 저의 50대가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좋아 보이세요. 나만 컨디션도 좋아 키우면 보이고. 돼요. 나만 키우면 돼요. 이제 상황은 어차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각이 달라진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 가장 커다란 변화는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에 계속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일산에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너무 갑자기 외딴 곳에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고 그때 아이도 낳았고 그러니까 그때 되게 고립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 좀 힘들었지만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하던 상황에서 이사를 했어요. 제 이제 다운타운으로. 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에너지도 얻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거를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구원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스타그램에 핑계 없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자주 쓰는 이유가 진짜 그 말이 저한테 맞아요. 저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삶의 의미는 내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서 건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잖아요. 이제 캔버스에 이렇게 하얀색 캔버스에 흰색을 칠하면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베이스를 좀 약간 중간 톤의 색으로 색을 칠해놔요. 그러면 어두운 색을 칠해도 티가 탁 나고요. 밝은 색을 칠해도 티가 탁 나요. 이게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삶도 내가 밝은 캔버스 같은 사람은 흰색을 칠해도 그게 잘 자기 삶에 느껴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삶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살짝 어두워. 살짝 고난이 있어. 그러면 너무 행복해. 딱 하얀색을 칠했을 때 확 흰색이 피가 나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당신. 그러면서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죠. 보통 예술을 한다 그러면은 나 그 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먼저 꿈을 꺾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를 꾸미는 것보다 이렇게 방을 막 정말 내가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막 방을 정말 귀신 나온 집처럼 막 꾸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했으니까 대학교도 이제 패션을 나왔고 저 지금도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쁜 거를 보고 그거를 좋아하고 또 그걸 딱 알아차리고 이런 게 본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대단한 게요. 저는 진짜 작가는 온유라고 생각해요. 온유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팔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딱 두 가지였는데요. 책을 사락사락 넘기는 그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한 가지는 펜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펜을.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행위. 그거를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집에 와서 정말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행위를 해요. 그래서 온유가 근육이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지금 이렇게 옆에 이렇게 놔두면 그걸 이렇게 골라요. 그리고 펜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처음에는 못 열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돼요. 그러면 온유 때문에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온유랑 뭘 하면 얘랑 평생 살 수 있을까? 근데 온유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밖에 없으니까 그럼 너랑 나랑 평생 그리면서 살자. 그럼 내가 그림을 배울게 해서 처음에는 그 대학생 그 미대생 언니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 언니 배운 거 오늘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여서 그림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뜰리에를 만들어서 그 아뜰리에에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고, 그리고 그때 온유가 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는 수술을 했어요. 그때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막 그림을 안 그리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내 작품을 만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푸어링하는 작품들, 그리고 이제 또 집을 지으면서 이런 퍼티라는 재료로 하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내 작품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전시 때 엄마, 아빠, 애 이렇게 딱 셋이 왔어요. 근데 보통 지인들이 오니까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모금함 같은 게 있으니까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선물을 사고 여기다 10,000원을 넣어줘라. 그럼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3명 가족이 와가지고 그냥 오고 싶었대요. 근데 아이가 저 여기 모금해도 돼요? 그래서 5,000원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된다. 이 작가인데 나의 큰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한 재단, 푸르메 재단에 기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저 거기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거기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제 동생도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장애 가족이 나를 보러 왔구나. 딱 이제 그때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그 둘째가 장애라는 걸 알고 이제 삶을 놓으셨대요. 이제 제가 책을 썼거든요. 온유에 대한 책을. 근데 저를 인스타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닌 교보 그 책발 서점에서 제 책을 발견하고 나도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작가가 돼서 그림을 그린다니 나 이 사람 만나러 가봐야겠다. 근데 이 남편도 우리 가정을 살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보러 간다? 그럼 나도 갈래. 하고는 온 가족이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저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내 삶을 놓지 못해서 그냥 살았을 뿐인데 나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게 어떤 사람의 삶, 딱 그 표현이었어요. 내 삶을 살리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계속 그려야겠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를 보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최근에 지금 제가 그림닷컴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금 11월 한 달 동안 전시 중에 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그림이 팔렸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물레점에 해바라기 그림을 사러 오셨던 분이 있었대요. 항암을 12년 동안 하셨대요. 대단하시네요. 좀 해바라기 그림 하나 사면 좀 복이 올려나 해서 그 물레점에 찾아가서 해바라기 그림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제 전시된 그림을 보고 감동이 와가지고 2점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레점 이제 큐레이터님이 전화 오셔서 응원의 메시지가 한번 줘보면 어떻겠냐.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청 뭉클하고 좋았다. 심지어 엊그제 문자를 제가 드렸어요. 제 그림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신의 특별한 스토리를 들었다. 조금이나마 희망과 뭐 용기가 된다면 너무너무 작가로서 그만큼 뿌듯한 일은 없다. 내가 담아놓은 그 이야기들을 자기의 공간에서 그걸 자꾸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나 작가한테는 귀한 경험이다 라는 문자를 주고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우연히 그냥 해바라기 그림이나 하나 살까 하고 갔다가 당신의 그림을 봤다. 너무너무 울림이 좋았고 제가 그 그림을 이제 항상 가지고 항암 치료 하는데 그 옆에다 두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면서 이겨냈다. 내 그림이 정말 누군가한테 울림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예술 작품에는 정신이 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더 닿아야 돼요. 나를 더 위해서가 많은 아니라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더 닿기를 바래요. 작가님 작품에서는 사랑이 가장 커다란 주제죠. 맞아요. 근데 그 작품 활동 시작하시게 된 시작에도 온유가 있었고 색과 꽃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온유의 색과 꽃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진짜 특이한 게요. 제 그림을 보잖아요. 검정이 별로 없어요. 다 채도가 높고 밝은 색깔들이 근데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요. 온유가 검정을 안 써요. 어머. 그러니까 온유와 저의 색과 꽃은 다 다른 모양의 꽃잎이 하나의 꽃이 된 그 꽃이고요. 무언가를 다 덮어버리는 블랙보다는 다 다양한 너의 색들을 다 인정해주는 색이 담긴 것이 온유의 색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침 여기 지금 작가님 작품이 또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작품을 보시면은 꽃잎이 다 다른 꽃잎이에요. 꽃잎 하나하나가 다 다른 꽃잎이 모여서 하나의 꽃이 돼요. 이 장애와 비장애 같이 한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조화롭게 예쁜 꽃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제가 아트 클래스 하게 된 계기도 너무 작품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아트 클래스를 했더니 사람이 나한테 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개발된 게 이 MM이라는 아이인데 멜팅 몬스터예요. 근데 MM이가 뭐에 멜팅이 되냐면요. 사랑에 멜팅이 돼요. 사랑해. 네. 내가 주는 사랑에 녹아요. 근데 사랑에는 누구나 다 녹죠. 그게 저 케이크 작품인 거죠? 맞아요. 가장 최근작이시고요. 맞아요. 가장 최근작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내 얘기를 하기가 바빴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긍정의 사람이야. 제가 그때 온유 고관절 수술하고 굉장히 힘들어서 그림 엄청 많이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첫 번째 전시를 했는데 그때 전시가 Queen of Positively. 그래서 나는 긍정의 여왕이야.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전시를 했는데 그때 감동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노스텔지아. 내가 뒤돌아 생각하니까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엄청 사랑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세 번째는 이제 컬러스 오브 컬리지라고 용기의 색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일들과 경험을 하면서 그것들이 다 나의 용기로 다가왔구나. 그걸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번째 전시 때는 샤인을 붙였어요. 나는 세 번째 전시에 컬러스 오브 컬리지 나만 생각했잖아요. 내 용기의 색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빛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막 얘기했어요. 그럼 이 빛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진짜 축하해? 너 진짜 태어난 거 축하해? 너 그렇게 사는 거 축하해? 너 빛나는 거 축하해? 그럼 축하해 뭐가 필요하겠어?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나왔구나. 맞아요. 작가님 세계관의 빌드업이 저기에 딱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은 또 뭘까? 그날 전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작품이 한 50점 정도 준비돼 있었죠. 한 40점. 네, 제가 40점. 근데 그게 거의 네, 거의 맞아요. 주인을 네, 찾았죠. 거의 주인을 찾아갔어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엄청 힘든 시기에 저희 둘째 리안이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결혼 전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충격 먹었던 게 생각이 안 나. 기억 상실이네요. 맞아요. 내가 내 삶을 다 놔버렸구나. 나는 온유, 리안이, 시안이 엄마로만 살았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뭔가 나도 내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꽃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에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그게 해보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고 막 만들었었어요. 이름을 말하래. 뭐랄까? 내가 꽃을 배우니까 비아 플라워? 그래서 제 인스타,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 뭐 꽃가게도 아닌데 왜? 저는 꽃을 사랑하셔서 꽃을 그리시기 때문에 비아플라운 줄 알았어요. 엄마로서 살기 이전에 나의 살았던 것들을 그때 다시 내가 깨우치면서 그러니까 나를 본 거죠. 나를 찾아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극복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이 닥치면 힘든지도 몰라요. 어느 날 비가 막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 날 길을 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리안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즐거워해요. 그래서 내가 리안아 너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안 무서워? 그랬더니 안 무서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안 무서운 줄 알아? 그랬더니 왜? 그래서 너가 엄마를 믿어서 그래.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나한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엄마랑 같이 가다가 제가 이제 막 답답하고 이런 일들 많으니까 음악을 막 크게 틀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내가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막 이래요. 그럼 우리 엄마가 옆에서 소리를 질러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엄마가 이제 안쓰럽잖아요. 딸이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은혜야, 너 그렇게 소리 하고 지르면 뭔가 마음이 후련해? 이래요. 그러면 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 네, 그러면 그래, 그럼 또 소리 지르자. 자, 근데 그 참 재밌는 포인트가 그 작가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항상 보게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작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만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내가 작가가 아니었을 때는 나를 못 찾았던 거죠. 나를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때. 근데 현대사회는 내가 나로 살기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타인의 이미지를 보게 하고 이상형을 정해놓고 살아가게 하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나밖에 못해요. 내가 온유를 막 힘들게 키우면서 막 우울증 막 술 마시고 막 힘들 때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널 대신 온유를 키워줄 수 없고 널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고 온유 대신 내가 장애가 될 수도 없다. 그거는 너가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떠한 위로보다 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은 내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아까워 내 삶이. 그 이야기만 듣기에도 작가님은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데 이걸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을까요? 24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저만 특별하게 48시간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드라마 다 몰라요. 볼 시간이 없지. 볼 시간이 없어요. 다 몰라요. 세상과 단절해져.
그림 그리고 애 키우고 짬 있으면 음식 해주고 뭐 짬 있으면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맞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네, 한다. 맞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네,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모든 사람이 저같이 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엄청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음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먹어요. 간소하게 먹고 많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뻗어 자요. 꿀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여요.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날의 에너지를 다 쓰고, 다 쓰고 자요. 그 온유도 휠체어에서 옮겨주셔야 되고 사실 40kg 되는 성인을 한다는 게 굉장한 운동량이에요. 온유가 40kg 정도 나가는데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딱 안기잖아요. 근데 온유는 안 안겨요. 그냥 뻗쳐 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온유가 급속하게 살이 많이 쪘거든요. 온유를 안고 이렇게 넘기는데 이게 요령이 필요해요. 그냥 힘으로는 전 못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온유를 들어야 되는데 이 반동이 조금 셌나 봐요. 그리고 온유가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확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그 반동을 제가 힘으로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넘어지면서 제가 이 넘어질 때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온유를 혼자 케어하는 게 조금 버거워진 때가 왔구나. 그렇다면 이제 온유를 사회에서 이제 또 하게끔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또 눈을 돌려야겠구나. 그래서 온유처럼 지체 장애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온전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맞아, 더 심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부모들이 그 이제 비전 센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전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네. 진짜 큰 문제네요. 일도 뭐 할 수 있다면 일도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지적 장애 아이들은 왜 우리 보면은 이제 좀 어눌하거나 좀 인지가 낮아도 딱 그 일을 요거만 포장해라고 하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요령도 안 피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위가 어려우니까. 온유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온유가 좀 입만 살았어요. 재활 운동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죠? 네, 더욱더 사회에서 같이 키워야 돼요. 저 혼자는 못해요 이제. 그런 거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네, 작품 활동하시면서 마련되면 맞아요. 좋겠네요. 4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40대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조심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40대에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건 너무 행복한 인생이에요. 말했잖아요. 왜 내가 굳이 흰색 캔버스에 꼭 흰색이 왜 안 칠해지지? 라고 할 필요 없어. 이미 너는 행복한 흰색이야. 그래서 안 칠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최고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내 캔버스가 흰색이 아니라면 그러면 흰색도 칠하고 검정색도 칠하고 칠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또 다른 내 인생인데 그 억울할 시간 아깝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고 저도 40대에 새로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앞으로 작품 활동에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합니다. 네. 그레이스 킴으로도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줄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전시도 더 많이 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시라면 그게 좋아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른 그런 감동의 이벤트들이 늘 생기거든요.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공통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삶을 사랑한 사람? 어때요? 좋아요. 일치돼요. 오늘 해주셨던 얘기랑 또. 핑계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되돌아봤을 때 내 사람은 참 사랑으로 산 사람이구나. 마더 테레사 같은데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평범하고 싶어요. 나도 아끼고 네. 내 삶도 아끼고. 맞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치, 인생이라는 그런 길은 예측했던 대로 살게 되지 않죠. 막 돌발 상황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항상 웃는 이 에너지를 작품 활동, 작품에 담아서 보여주시는 작가님 앞으로의 행보도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라미아 TV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아 TV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성장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